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강의할 관계연구원 권소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후에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에서는 저희 플랫폼인 울림에 실제로 정책 아이디어가 올라와져 있는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서는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 그리고 오류 시정, 그리고 문제 제기 등이 실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소개하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울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림은 국내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울림의 시작, 그리고 중심, 마둘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울림의 시작에서는 현재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둘림에서는 이러한 울림의 시작,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국가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에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몇 가지 사례를 함께 갖고 왔는데요. 이 사례들은 모두 실제 울림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태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라는 청원입니다. 여러분, 태권도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태견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태견도 잘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이자 스포츠로 기술 용어가 전부 순우리말이고,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선수복을 한복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 배려, 그리고 상생 공연과 같은 한국의 정신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유산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다시피 전문 무예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해당 청원에서는 태견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태견이 전 세계적으로 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군 위안부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요? 라는 문제 제기 청원인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대표적으로는 앞에 일본군 아니면 작은 따옴표가 생략된 채 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잘못된 표기 방식인데요. 올바른 표기 방식은 일본군과 그리고 위안부의 작은 따옴표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앞에 일본군을 표기함으로써 당시 전쟁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작은 따옴표를 통해 소위 이른바라는 의미가 담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위안이 주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강제성, 부당함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 위안부라는 용어가 전쟁 당시 일본이 실제로 사용하던 역사적 용어임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청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로 임팩트 투어 의무화 및 에코 투어 인증제 도입 제안인데요. 이 해당 청원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여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관광 정책, 바로 제로 임팩트 투어를 도입하고 에코투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청원에서 밝혀주신 이 제로 임팩트 투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교통수단으로는 도보 여행, 자전거, 그리고 전기 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숙박시설로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용한 곳,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숙박시설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이런 제로 임팩트 투어를 연간 1회 이상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로 임팩트 투어를 가장 많이 실현한 여행사는 에코투어 인증제를 통해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많은 디지털 배지를 부여받은 여행자는 예를 들어 관광 상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여행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라는 청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한복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문제 제기 청원인데요. 여러분도 실제로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할 때 이모지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실제 이모지 화면을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서양 전통 의복인 양복도 있고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도 있고 기모노도 있는데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도 있는데 한복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청원으로 한식 이모티콘이 없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한복을 주목하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한복, 한식 이모지가 없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됐다라고 청원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문체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IT 개발자들과 함께 스마트폰에 있는 이모지를 한식, 한복으로도 확대해서 제작을 해야 한다라고 청원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정체불명 한식당 해외에서 번지는 가짜 한식의 실패라는 청원인데요. 여러분도 실제로 외국 가서 한식당 아마 많이 방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한식당에 가서 부대찌개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김치국 맛은 나고 국물은 빨간색인데 햄만 잔뜩 들어있어서 아 이게 정말 부대찌개가 맞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 청원에서는 또 불고기에 고수가 들어있거나 또 김치찌개에 중국 향신료가 들어있는 등 정말 이상한 정체불명의 한식이 퍼지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한식 인증 마크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 여행자들이 신뢰성 있는 한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조리법의 정통성과 그리고 재료 등의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함께 확인해서 신뢰성 있는 한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이러한 인증 마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이 남겨주신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종학당 교재의 독도 누락 관련 내용을 시정해 나간 사례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단트와 김승표 국회의원은 2024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학당 교재의 독도 누락 부분을 알렸고 이를 울리는 정책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학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이 운영하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88개국 그리고 256개소가 운영되며 누적 학습사가 10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자체 교재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내용을 포함하며 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세종학당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큰데요. 그래서 이 세종학당의 교재에서 독도가 누락된 사안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트와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실은 공동으로 세종학당의 교재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청했고 총 17건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실제 사례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도에서 독도와 동해가 누락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세종대왕 나신날 법정기념일 제정입니다. 저희 반트는 2024년 1월 30일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마신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 울림에 또 세종대왕 마신날 법정 기념일 지정 관련 청원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은 애민정신, 창조정신 등을 바탕으로 한글을 만들고 이러한 세종대왕이야말로 오늘날 한류 열풍, 이 K컬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마신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청원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원은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세종대왕 마신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돌솥 비빔밥 중국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응해 나갑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반크는 작년 9월 19일 중국 지림성 정부가 2021년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 돌솥 비빔밥의 조리법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해서 중국 식당이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보받고 이 내용을 또 울림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 김치 조리법 등 최소 17건의 한국 무형유산 등이 중국의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내용은 울림을 통해서 반크 SNS를 통해 또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한국일보, 스포츠동화,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통해서도 저희 활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국가유산청에 응답을 했는데요. 공식 웹사이트에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또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반크와 국가유산청은 민관 협력 체계를 이뤄나가며 무형유산 왜곡된 지정 사례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해외 사진 공유 사이트에 한국 사진을 올바르게 알려나갑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반크는 2022년 10월 24일 세계 최대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고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게티 이미지에 한국과 부채춤이 중국 문화로 표기된 사진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울림을 통해서 제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반크는 문체부에 전 세계 이미지 영상 플랫폼에 한국과 부채춤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공진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를 저희 반크에 알려왔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면 반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중국 무용수 사진이 미국 게티 이미지에 중국 문화로 표기되고 유통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대표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티 이미지에 제공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설 명절 그리고 일상 속 한복, 국악과 한복 등 고증된 한복의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해서 게재했다고 저희 반크에 알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초등 미술 교과서의 화선지가 아닌 한지로 바꿔 나갑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 교육 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6권,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그리고 미술과 생활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해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반크는 2022년 5월부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를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인식하고 중국의 화선지의 유래와 한국의 한지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울림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판사에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서 반영해서 다시 재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천재교과서 47권, 그리고 천재교육 50권, 그리고 지약사 30권, 이렇게 총 127권에서 오류로 잘못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한지로 올바르게 소개되는 것으로 시정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 울림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이가 국가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된 사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발견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정책 사례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책의 주체, 국가 정책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